네, 안녕하세요. 민수입니다. 네, 드디어 IT 창업 무작정 따라하기 마지막 영상인데요. 자, 이전 영상들을 보면서 핵심 기능을 저희가 함께 도출해 봤습니다. 혹시라도 이전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꼭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서비스 기획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상세 기획에 대해 조금 더 심도 깊게 다루려고 합니다. 상세 기획에서는 이제 뭐 정보 구조도라던가 화면 설계, 그리고 기능 명세, 화면 정의서 이런 것들을 상세히 다룰 예정이니 잘 따라와 주세요. 자, 기획서를 한번 같이 봐보겠습니다. 이 상세 기획의 가장 큰 목적은 이제 이해관계자, 즉 개발자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기획서를 제작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의 전체적인 플로우부터 메뉴 구조도, 화면 정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획을 최대한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래서 개발 과정에서의 혼선을 최대한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내 아이디어잖아요. 내 아이디어를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달해보는 그런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세 기획에서는 크게 IT 기획과 정책 두 파트로 나누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IT 기획의 전반적인 흐름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만 보면 이제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사실 당연한 것들이라서 영상을 보면서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요 9가지 과정 먼저 만나볼게요. 먼저 문서 히스토리. 사실 요건 당연한 거죠. 이렇게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인데, 이제 내가 혼자 기획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면 팀에서 2명, 3명이서 기획을 할 때 누가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 날짜를 한번 함께 적어주면은 다른 사람이 이제 기획서를 봤을 때 아, 얘가 요런 부분을 바꿨겠구나 하고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벼운 문서 관리,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만나볼 건 메뉴 구조인데요. 메뉴 구조 우리 지난 영상을 통해서 제작을 했죠. 첫 번째는 이제 벤치마킹을 통해서도 제작을 해봤고, 두 번째로는 이제 페르소나 도출을 통해서 어떤 솔루션들을 끄집어내면서 이 메뉴 구조들을 한번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계획서에서 함께 예시를 들면서 설명할 메뉴 구조들은 당근마켓인데요. 그래서 상단에는 뭐 검색, 필터, 알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하단 구조에는 홈, 동네 생활, 내 근처, 채팅, 나의 당근, 즉 마이 페이지,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태스크 플로우를 한번 만나볼 건데, 이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은 내 유저가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끝나는지, 이런 그냥 서비스의 전체 플로우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 당근마켓을 예시로 들기 시작했으니까, 동네 선택을 한 다음에 구매 의사가 있는 고객은 이런 플로우로, 그 다음 판매 의사가 있는 고객은 이런 플로우로 이루어져서 무사히 거래를 마치는 것까지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거래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 동네 생활 부분은 잠시 뺐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IA, 즉 정보구조들을 만나볼 건데요. 이거는 화면에 노출되는 기능들을 계층적으로 표현한 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 목적은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편안하고 불편함 없이 찾아가기 위한 것인데요. 이제 사실 이 IA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못하면 이제 불만족스러운 경험을 이제 하게 되고, 이게 정말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다면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충성도가 향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조금 더 간단히 설명드리면 곰인형이 있죠. 곰인형에 이제 곰인형은 머리와 몸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럼 머리는 머리통과 눈, 코, 입, 귀, 그리고 눈에는 오른쪽 눈과 왼쪽 눈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즉 이제 계속 계층적으로 파고 들어간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당근마켓에서 매물 상세 보기에 대한 이제 정보 구조들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뭐 이렇게 공유하기, 더보기, 프로필을 누르면 또 다른 이용자 프로필을 볼 수 있고, 다른 이용자 프로필에서는 이제 어떤 매너 평가하기, 모아보기 이렇게 계속 깊어지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당근마켓이라는 서비스가 너무 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보 구조도를 다 만들면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 구조도가 처음에 크면 안 좋겠죠. 그래서 최대한 핵심 기능들만 모아서 너무 서비스가 커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능력입니다. 어차피 사용자가 많아지면 우리의 서비스는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처음 단계부터 너무 큰 욕심 부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잘 만들어진 케이스가 인스타그램이죠. 이 AI는 인터넷에서 많이 좋은 기획 예시로 쓰이고 있어요. 그렇게 큰
서비스 모델이 아닌데, 물론 지금의 인스타그램은 커졌지만 초기 인스타그램은 이렇게 작은 정보 구조도만으로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었다라는 거를, 정말 기획이 중요하다는 걸 인스타그램이 이렇게 증명해 줍니다. 그 다음으로 만나볼 거는 이제 와이어프레임인데요. 앱 서비스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뭐 헤더, 배너, 카테고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천천히 그리시면 되고, 웹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헤더에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 배너에 어떤 배너, 그 다음 콘텐츠 어떻게 있는지 천천히 내 의도를 담아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와이어프레임을 작성하는 방법으로는 디자인 툴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저는 XD를 주로 쓰지만 XD도 있고 스케치도 있고 이런 피그마 같은 것도 있는데, 이제 디자인 툴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런 걸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굳이 이런 툴들을 설치하지 않아도 뭐 카카오 오븐이라던가 미로 이런 데서도 손쉽게 이제 프로토타입 같은 거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이용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근데 그것도 어렵다 하면은 그냥 A4 용지에라도 최대한 기획 의도를 설명해 주신다면 이제 전문가 기획자분들이 알아서 캐치해서 조금 더 예쁘게 다시 구상해 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와이어프레임 과정이 끝났으면 화면 정의서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화면 정의서는 이제 내가 그린 이 와이어프레임이 어떤 기능을 가지는지, 또 이 화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오른쪽 탭에다가 조금 더 정의 내리고 설명을 덧붙이는 일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당근마켓의 예시로 들면은 뭐 이런 것들 하나의 기능들을 이 오른쪽에 최대한 열심히 설명합니다. 보는 사람이 누가 봐도 헷갈리지 않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 정의서가 완성이 되면은 플로우 차트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건 이제 위키백과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워크플로우 혹은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의 한 종류다. 그래서 작업의 흐름을 나타내는 화살표 연결로 나타낸다고 하네요. 즉 다시 예시를 들자면 이제 판매 같은 경우는 홈으로부터 어떤 아까 뭐 태스크 플로우랑 크게 다르진 않는데, 여기서 이제 부분별로 기능별로 어떠한 플로우를 통해서 이 서비스가 이루어지는지, 판매 같은 경우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거래 완료로 이루어지고, 구매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거래가 완료되고, 얘와 얘의 과정이 이제 정확히 일치해서 혼선이 없고 에러가 없어야겠죠. 뭐 얘한테는 있는데 판매자한테는 있는데 구매자한테는 없어, 이런 경우 이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유저 플로우는 이제 화면 설계서와 플로우 차트를 함께 합쳐 놓은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즉,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 화면으로 이동하고, 이 화면에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러한 화면으로 이동을 해라 라고, 이제 단순히 이제 태스크 단위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화면 단위로 이제 플로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화면을 보면서 필요한 기능들을 한 번, 두 번 정리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뎁스가 깊어지는데요. 홈에서는 이제 검색이 있고, 검색에서는 검색 필터가 있고, 필터 그 다음에는 이제 키워드, 알림 등록, 그 다음에 결과, 이런 식으로 계속 깊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깊어지는 기능에 따라서 내 서비스에 어떤 기능들이 필요하고, 그 기능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구현할지, 이런 것들을 죄다 문서화해 놓는 것까지 이제 기능 정의서, 기능 명세서 작업을 하면은 1차적으로 기획서가 완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정책 부분을 알아볼 건데요. 이 정책은 가볍게 알아보고 끝날 겁니다. 당연한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 먼저 이제 서비스 이용 정책은 뭐 그냥 내 서비스가 어떠한 정책을 따르는지 요거를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당근마켓을 예시로 들면은 뭐 당연히 서비스 이용 제한이라든지 판매 금지 물품은 이런 것들을 정의한다. 다음 유저 간 거래는 최대 2개의 지역에 게시글을 올릴 수 있다. 뭐 이러한 세부 정책을 그냥 작성해 주시면 돼요, 내 서비스에 맞게. 그래서 이제 상태값 같은 것도 미리 정해주고, 뭐 예를 들면 뭐 판매 중, 예약 중, 거래 완료, 이러한 상태값들이 당근마켓엔 있죠. 그래서 내 서비스도 필요한 이제 상태값이라던가 이런 것들, 스테이트 밸류를 이제 적당하게 정의해 주시면 돼요. 즉, 기획에서 룰 같은 걸 이제 정하는 거죠. 내 서비스니까 나만의 규칙, 내가 생각한 유저들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을 마련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회원 체계, 회원의 등급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RUD인데 이제 어떤 기능에서
뭐 쓰기, 보기, 수정, 삭제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작성을 하는 건데, 이런 과정은 이제 개발할 때 개발자분들과 함께 작성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당근마켓을 예를 들면 이제 동네 홍보는 지역 회원은 이제 쓸 수가 없고 지역 인증 회원과 업체 회원만 쓸 수 있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세세하게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다소 어렵기 때문에 개발자분들과 함께 깊고 깊은 논의를 통해서 작성해 나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점수, 등급, 어떻게 정책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상세 기획 단계까지 만나보았습니다. 사실 이제 IT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자, 앞으로 IT 창업을 할 때 외주를 맡길 수도 있고 자체 팀을 꾸리실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보다 이 정도 프로세스로 개발이 진행되는구나 정도만 알고 계셔도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제가 이제 몇 년간 개발 회사를 운영하면서 얻은 가장 큰 인사이트 중 하나가, 대부분의 예비 창업자분들이 이제 아이디어만 가진 상태로 개발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IT 개발 과정에 꼭 필요한 내용들만 나와서 기획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 기획서 양식들은 조만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저희 민썸 자료실에 업로드할 예정이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